교양 있어 보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쌓아야 할지 어렵고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십시오. 저희가 교양을 대신 훔쳐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쾌락과 유흥을 소개해주고 수준 높은 청취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의 PD 우물입니다. 저희 방송은 말 그대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교양을 훔쳐다 드리는 방송으로 공연과 정시, 각종 음식 이야기, 영화 평론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방 아니건 사무실이건 버스 아니건 간에 저희 방송을 듣기만 하면 가보지 않은 곳도 가본 척 할 수 있고 먹어보지 않은 것도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를 가진, 좋게 말하면 누구보다도 효율적인 습득을 원하시는 그런 청취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럼 각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전시와 공연 등 문화 전반을 맡고 계신 모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코너는 전시 가본 적 하기라는 코너인데요. 정말 전시회를 가보지 않아도 전시회 갔다 온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내 취향에 맞게 좋은 것은 좋다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공연이나 전시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모님은 원래 유럽 쪽에서 문화예술 일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나름 업계 종사자로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소개해드릴 번고래님은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비싼 거는 용서해도 맛없는 건 용서가 안 되고 맛없는 거 먹고 살찌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봉고래입니다. 예, 번고래님은 맛있는 것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는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맛집 아는 척하기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맛있는 요리와 음식, 주류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맛없는 것은 얘기 안 하실 거죠? 하긴 하죠. 욕을 하겠죠. 편집되겠지만. 이거 예. 자기소개 근데 다 사실인가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되게 사실인데? 훌륭하신 분들이었네 몰라가지고. 말이 좋아서 프리랜서니 백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너무 백수. 좋다.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계신 네, 오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우고요. 영화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면서 영화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 팟캐스트 하면은 영화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영화 소개와 함께 영화란 무엇인가와 같은 영화 외적인 영화 이야기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평론가 기분내기라는 코너에서 영화에 대해 예리하고 독특한 시각을 말씀해 주시고 영화 개론과 같이 영화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도 해주실 겁니다. 네, 영화 개론이라고 소개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재미없을 거고요. 뭐 저는 영화도 좋아하지만은 영화에 관련된 지식 같은 것도 들으면 재미있거든요. 그런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강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의 PD인 오물입니다. 평소 앉아만 있어도 교양을 떠먹여주는 그런 방송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양 훔쳐오라고 시킨 사람입니다. 교양 장무라비 같은 거죠. 그렇다고 막 만든 게 아닙니다. 저의 인맥과 재력을 총동원해서 정말 이렇다 할 전문가분들을 모셨고요. 저희와 함께 훔쳐온 교양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코너 전시 가본 척하기입니다. 무은님께서 맡으신 코너인데요. 간단하게 코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회 갔다 오지 않아도 간척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전시 공연 이야기할 때 아는 척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팟캐스트인 만큼 미술관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즐겨야 하고 어디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먼저 조금 더 친숙해져야 전시장 가고 그런 게 조금 편안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림 그려주는 네, 미술 모아놓은 곳. 보통 그러니까 비주얼 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예술. 그러니까 미술이 회화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그러니까 회화 작품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장식품, 가구, 사진, 설치 미술 모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술들은 다 있는 곳을 전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광범위해요. 전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들은. 그래서 비주얼 아트, 그러니까 시각 예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예술 작품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과거에는 약간 뭐 회화 작품이나 그런 작품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공연도 하고
영화관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멀티플렉스네요. 네, 맞아요. 영어로는 아트 뮤지엄이라고 하거나 갤러리라고 하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미술관 혹은 규모가 좀 큰 미술관들은 약간 아트 뮤지엄이라고 하고 개인 작품을 팔거나 소규모,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것을 좀 갤러리라고 표현하는 느낌이 많거든요. 약간 개인적인 게 그렇죠. 사적인 거라고 볼 수 그게 있겠죠. 갤러리고 그리고 뭐 공적이거나 아니면 좀 규모가 크거나 하면은 뮤지엄이라고 부르는 거. 네,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중세 후기 전까지는 크고 값비싼 뭐 예술 작품 그런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종교기관, 그러니까 교회, 성당 같은 데에서 이제는 그 전시가 됐었었고, 프란더스에게 루멘스 그림도 성당에 전시됐잖아요. 그러니까 혜택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이라던가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뭐 범접하기 힘든 그런 작품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전시장이라고 얘기가 됐던 이유가 정기적으로 대중들에게 예술 작품을 공개를 했었대요. 귀족들을 위한 사치와 향락의 장소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의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에 뭐 배치되어 있던 작품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일반 대중들이,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 베르사유 궁전에 처음으로 그 개방을 한 거죠. 정기적으로. 근데 웃긴 게 베르사유 궁전에서 정기적으로 열었다고 하는데 아무나도 못 들어갔어요. 옷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려입고. 네, 차려입고 약간 클럽에서 복장이 불손하면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적절한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만 이게 들여보낼 수 있게 제한이 있었대요. 드레스 코드가 있었네요. 네, 아마 이러한 역사적 태생 때문에 전시장이나 미술관에 가는 문턱이 좀 높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공간, 그러니까 전시장이라고 하고 미술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은 18세기 후반부터인데 1759년에 대형박물관이 만들어지고 1793년에 루브르 박물관이 개관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작품 전시하는 방법이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 방이 전시장이라면은 내 방 벽에 그 그림들이 다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꽉 차게. 아, 그러니까 한 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점이 네, 이렇게. 여러 점이 계속 다 타일처럼. 다닥다닥. 맞아요. 타일처럼. 타일 붙는 것처럼.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관람객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그 작품 배치 방법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타일처럼 그림들이 걸려 있으면 보다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한꺼번에. 네, 예술가들도 그렇고 관람객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지금 전시장에 걸려 있는 것과 정말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9세기부터 미술관 관람객들이 많아지니까 작품을 더 많이 사들이고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도 많고 되게 혼잡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런던 국립미술관에서 네. 너무 그 그림들이 많으니까 관람객들이 쭈그려 앉아서 가지고 구석에서 그림 보고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봐야 될 정도로 저기 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 관람 방법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작품을 이제 눈높이에, 그러니까 관람객들 눈높이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 전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조금 움직임이 있었대요. 전시가 이제 관람객들 눈높이에 되게 되니까 벽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벽의 색깔도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런던 국립미술관이 벽이 녹색이었대요. 녹색이어서 작품하고 딱 봤을 때 너무 촌스럽다고 느꼈대요. 그때 당시 그 미술관 관계자들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시 그림의 프레임이 다 그 골드였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골드하고는 빨간색 벽이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벽을 다 빨갛게 칠했대요. 한 번 더 칠했어야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세련되고 조화롭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 금색 테두리와 빨간색 벽이. 그래서 벽의 색깔은 그때부터 또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는 벽의 색깔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작품 보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빼곡하게 한 방을 다 채웠던 그 그림들을 어디다 두냐. 그리고 이제는 어떤 그림을 또 이제 전시를 하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니까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 직업이 바로 큐레이터예요. 어떤 작품을 지금 보관을 하고 어떤 작품을 전시를 내놓고 어떤 작품을 또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큐레이터라고 이때부터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런던 국립미술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미술관들이 이런 고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술관들도 이 비슷한 시기에 마찬가지로 전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미술관들이 이때부터 이제는 전시 방법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전시 내부의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치 독일이 나라를 지배했던 1930년대에는 흰색이 순수함의 상징이라고 미술관의 표준 벽색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럼 저희가 그거 지금 그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이던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프랑스 미술관에서도 흰색으로 칠해진 벽을 쓰게 시작된 거예요. 와, 아니 진짜로 이 벽 색깔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국립미술관 그리고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를 하시는 분 두 분과 미술관을 갔어요. 미술관을 갔는데 그 미술관 벽 색깔이 정말 예뻤거든요. 진짜요? 네, 보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작품을 안 보고 벽 색깔 보면서 야 이거 비싼 색깔이다. 막 비싼 색깔 막 만져보고 그리고 난 다음 그 벽 칠을 하잖아요. 칠을 하는데 균일하게 칠을 해야지 이렇게 맞아요, 얼룩덜룩 안 맞아요. 생기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이 색깔로 이렇게 균일하게 칠한 거면 돈이 엄청 들었겠다 하면서 둘이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미술관이 이제 그냥 벽이 하얀 벽 그렇죠. 배경 하얀 벽이라도 무슨 상관인가 했는데 그 두 분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미술관 벽 배경 색깔도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제 그 아까 벽 얘기 하셨는데 제 예전 친구가 이제 보통 미대 같은 데 하면 전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졸업 전시 같은 거 할 때 뭐 프로 작가라면 그런 거 사람 쓰겠지만 보통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쵸. 작품 만든 시간보다 벽 빼바로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 간 다음에 칠하잖아요 흰색으로. 아 지금 가서 도와주러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빼바로 가는 게 차라리 노가다가 낫겠던데. 그래서 이때부터 그 미술관을 화이트 큐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는데 미술관 건축 기본 공식이 사방이 꽉 막히고 하얀색 벽인 화이트 큐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관은 이때부터 화이트 큐브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모우님을 통해서 일단 미술관이 뭔지 미술관의 역사는 언제부터인지도 알아봤는데 미술관은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미술관 많이 가세요? 저는 자주 가는 편이에요. 얼마나 가세요? 저 연간 회원권 끊어서. 그럼. 아니, 일반인이랑 해야지. 이렇게 부르주아랑 방송해도 됩니까? 아니, 근데 계급 차이 느껴지는데. 연간 회원권이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로 생각하면은 가격이 비슷해요. 맞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그리고 연간 않아요. 회원권 하게 되면 막 사은품도 막 주거든요. 쏠쏠하죠, 그게. 네, 쏠쏠하죠. 매번 오는데 그리고 음. 다른 사람들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특별 근데 전시 같은 미술관 하나마다 연간 회원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네. 그러면 간데 또 간단 말이에요? 전시가 매번 바뀌니까요. 아 그렇구나. 맞아. 전시는 항상 이제 특별 전시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알아두면 좋으시겠죠. 오늘 하나 끊으세요, 연간 회원권. 아닙니다. 아니요. 저를 다 같이 사기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저만 해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일 없으면은 가지를 않았으니. 전 사실 거의 여자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갑니다. 되게 그렇죠. 예, 되게 보통, 그렇죠. 예, 보통 남자 꼭 남자라고 하면 남자 비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보통 제 친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이 가자고 해야 가는. 아 진짜 제가 딱 느꼈을 때 유난히 한국에서는 혼자 전시장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제 생각으로는 미술에 대한 교육 자체가 되게 어렸을 때 끝이 나버려요. 미술관에 가서 뭘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 거기 가서 나 혼자 뭐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뭐야. 그게 쌓여서 어색하니까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조금 딱 보면은 친구들 얘기 듣거나 주위 분들 얘기 듣거나 보면은 미술관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다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미술관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한국 사람은 어디든 혼자 가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요? 차라리 미술관 혼자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맞아요. 혼자 삼겹살을 굽다는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미술관은 원래 안 가는 것 같은데. 원래 약간 원래 안 가요? 도서관 같이 원래 안 가는 거일 수도 혼자 있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가는 거야. 도서관도 혼자 가잖아요.
도서관은 혼자 가죠. 그 도서관을 가는데 음. 공부를 하러 가느냐 책을 읽으러 가느냐 그게 다르죠. 그게 다르구나. 음. 근데 사실 뭐 미술관을 뭐 혼자 간다 안 간다는 이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죠? 잘못은 아니기 잘못은 아니죠. 때문에 나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잘못 같기도 해요. 우리가 혼자 못 가게 만드는 약간 그런 일반 대중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람객이 혼자서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게 미술관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성인 프로그램은 그냥 없어. 큐레이터 끝. 참여할 게 없어. 그러니까 참여할 것도 없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술관은 혼자 가는 곳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혼자 가는 거, 영화도 혼자 보러 가는 것 같고 공연도 혼자 보러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미술관도 항상 혼자 가서 작품 이렇게 감상하고 그게 좀 힐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팟캐스트 들으시고 나면은 미술관은 혼자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이 팟캐스트도 근데 이 팟캐스트는 혼자 듣지 마시고 다른 분들과 같이 듣는데 공유하세요. 네, 공유하시고 미술관은 이제 원래 혼자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그 먼저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원하는 전시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보고 싶고, 그러니까 먼저 서치를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서치를 좀 해보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미술관이든 간에 저는 주말에는 12시 이전에 가거나 주중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 많아서요? 주중에 가는 것도 좋은데 네. 저 실제로 그 박물관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그 티켓 부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거기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와. 오전에 가면 사람이 적을 것 같잖아요. 네. 의외로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밥 먹고 난 시간 있잖아요. 딱 애매한 시간? 12시 반에서 2시 사이 이때 가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밥 먹으러 가거든. 없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시에서 3시 사이 이때가 의외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보고 밥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오후 마치고 이제 3시나 그쯤 되면 또 학교가 마치거든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럼 언제 가야 돼? 1시에서 3시 사이? 1시에서 2시 사이? 그 사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정할게요. 12시 이전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침에 가는 이유는 전시장이 막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적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기가 좀 깔끔하거든요. 맞아. 아침 공기가. 그래서 전시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전시에 방해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가거나 주중에 뭐 어스름 저녁 이때 문 닫기 전에 문 닫기 전에 이렇게 가는 최고.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거는 제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계속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집중이 딱 잘 되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 순간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만의 그 패턴을 찾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진짜 정말 아무것도 전시장에 대해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전시장 가기 전에 그 홈페이지에서 전시장을 선택을 해서 그 도슨트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투어 시간을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도슨트 투어를 이렇게 막 뭐 적극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전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차라리 도슨트 투어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약간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냥 처음에 도슨트 하기 한 1시간 전쯤 가서 한 바퀴 돌고 맞아. 도슨트 듣고 뭐야 이런 의미였어? 난 전혀 이해가 안 했는데 이런 거 하고 완전 아닌데. 도슨트 끝나고 한번 다시 보시면 뭐 자기 생각이랑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도슨트가 설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도슨트가 이제는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도슨트라는 단어가 라틴어 도세르에서 왔어요. 그래서 도세르라는 이 단어 의미가 가르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까지 네. 나왔어. 교양 있어 보여. 그래서 도슨트는 지식을 갖춘 안내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일정한 지식을 갖춘 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 안내를 해주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사실 저는 도슨트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유럽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은 정말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도슨트를 해주시면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설명도 되게 풍부하고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전 그냥 굳이 듣진 않는데 제가 갔던 시간에 도슨트 투어가 있으면은 그냥 껴서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는 다 알잖아요. 작품 설명이 다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도슨트 설명을 듣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게 필요하다, 한번 듣고 싶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슨트 투어도 저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제가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도슨트 하시는 분들은 왠지 알바 학생을 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물론 뭐 우리나라 보는 걸 중요시 여기서 젊은 분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경력이나 농담이나 이런 게 조금 묻어나야 듣는 사람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좀 받긴 했어요. 근데 외국은 가도 어차피 그 나라 사람 말들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 같이 웃어도 왜 웃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확실히 오래 이제 일하신 분들 보면은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그쵸. 설명하면서 너무 맞아요. 좋아해. 그 예. 눈에서 내가 예, 이걸 예. 너무 좋아한다 이게 보여서 음. 설명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도슨트 투어를 한 번 들어봤어요. 어떨지. 근데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조금 실망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실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서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정말 그 열정 어린, 그러니까 늘 같은 내용이긴 하겠지만 진짜 행복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기계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좋은 도슨트를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실망한 이유로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오디오 가이드도 안 듣고 저는. 그게 오디오가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죠? 도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술관마다 스타일이 틀려요. 조금 틀리고 오디오 가이드 말씀하셨는데 요즘 오디오 가이드 좋아요. 저는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를 한다고. 맞아. 그래요? 네. 맞아. 구혜선 씨? 어. 그분도 저번에 무아 전시에서 녹음을 하셨고 그리고 르꼬르부지에 그 오. 전시에서 탑이요? 빅뱅의 탑이 그걸 녹음을 했어요. 왜 했지? 걔가 그냥 좋아한대요. 자기 아. 개인적으로 컬렉션에도 모으고 있고. 그래서 요즘 오디오 가이드에 재능 기부를 하시는 연예인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게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남의 그쵸. 일자리 뺏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맞아. 맞아. 이게 알바 학생들 일자리마저. 그럼 그 성우 하시는 분들이 다 그거 그러니까.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데 왜 그걸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자리를 또 뺏는 게 아닌가. 약간 그쵸. 좀 복잡한 느낌? 뭐 연예인들 이미지에는 좋겠네요. 그런 거 하면은. 그래서 전시 설명도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오디오 가이드도 듣지 마시고 정말 정 어려운 거는 전시 설명서를 보거나 나중에 집에 와서 관심 있었던 작품들은 인터넷에서 따로 서치해서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렇게 장소랑 시간을 정했는데 그냥 가면 되나요? 근데 사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일반 대중들한테 정기적으로 그 개방을 했었을 때 복장 규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 작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작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은 조금 편하지만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볼 때도 저 약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제 갈 때도 그냥 편하게 입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저는 그 작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감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모든 예술 장르를 다룰 때 저는 늘 네. 왜요? 영화제 가서 혹시 레드카펫으로 가시는 그 정도 급이신 건가요? 우리 다 이야기 들으면서 동공지진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니, 근데 오늘 우리 복장은 어떡하지?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뭐라 해야지 추리닝 차림이나 슬리퍼 차림으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편하지만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옷을 입고 편한 신발 신고 가서 천천히 전시장에 이제 갑니다. 요즘도 혹시 이런 복장 제한 있는 곳이 있나요? 일단 대중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뮤지엄 같은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갤러리는 제한이 있어요. 아니 왜 좋은 레스토랑 가면은 그런 데가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미술관도 좀 급이 있으면은 아니 보통 근데 미술관이나 그런 데 갈 때 그게 추리 입고 가거든요. 너무 추리 입고 가면은 글쎄요, 이건 사람의 취향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팬시하게 입고 가려고 해요. 남은 그런가? 전 완전 편하게 입고 가요. 아니 편하지만 그래도 너무 추리하지 않게 입고 가려고 예술을 해요. 즐길 수 있는 가장 편한 복장으로 가요. 아니, 근데 그 복장에 관해서는 요즘 또 달라진 게 최근 미술관 같은 경우는 관객 참여 미술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뭐 바닥에서 구르고 뭐 손 찍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또 너무 팬시하게 입고 가면은 그걸 참여를 못 해요. 옷을 버릴까 봐. 그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오픈 음. 관객 오픈은 그런 전시가 있으면은 오히려 옷을 편하게 입고 가서 같이 뒹굴고 네. 바닥에 앉아서도 보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전시장에 그 갤러리를 간다고 해서 그 복장을 조금 차려입는 게 아니라 전 예술 작품에 대한 예의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작품과 그 작가에 대한 예의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약간 조금 너무 이렇게 차려입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추리닝 입고 스리퍼 끌고 가진 않는 거 같아요. 후줄근하게. 아니 근데 오늘도 잘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잘 차려입고 온 거예요. 저희 넷 중에 가장. 역시 에이. 이건 그냥 성격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전시장에 이제 갑니다. 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티켓을 사서 전시장 지도를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전시장 구성을 한번 봐요. 아, 내가 이제 내 동선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어디 가고 어디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시장의 구성을 한번 확인을 하고 천천히 그냥 산책하듯 그냥 집 앞 그냥 산책하듯 한번 둘러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작품에 대해서 그때는 뭐 자세하게 안 보고 막 이렇게 둘러보면서 눈에 띄는 작품이 있다 싶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 유심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품이 사실 마음에 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쵸. 이 전시장을 보면서 내 취향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눈에 띄게 나의 눈을 끄는 자꾸 내가 보고 싶어지는 그 작품이 생기는데, 근데 그 작품이 내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예뻐서, 섹시해 보여서, 깔끔해서, 아름다워서. 뭐 별의별 느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 눈에 띄었을 거고, 근데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찬찬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붙어, 했고. 누가 그렸고, 뭐 붓터치도 보고 역사적인 내용과 결부가 되어 있는지,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는지, 색상은 어떤지, 뭐 초상화라면 느낌이 어떤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지, 뭐 붉은색과 오렌지색이 있는데 이 비슷한 색상이면서 또 다른 게 있는지, 정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없는 것 같고 이런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제 취향이 생기는 거고 제가 할 말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맞는 저는 뭐 미술관에 혼자 가긴 하지만 마음 맞는 친구랑 가게 되면은 친구하고 좀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요. 야, 저 오렌지색은 조금 아니지 않아? 야, 저 빨간색은 조금 안 어울리지 않아? 지금 벽 정말... 색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혼자서 가면 뒤로 가서 보기도 하고 앞으로 가서 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제목을 보지 않고도 주제를 말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어렵지만 주제로 말했는데 무제야. 너무 많아. 나 이거 이거 노래하는 사람 이랬는데 보면 무제. 뭐야? 언타이틀.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시장 안내원 분들이라든가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분들 뭐 알아요?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외국의 경우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외국분들은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그 가게 되면 뭐 중견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거 왜 저러냐? 저거,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도 저거 왜 저러냐? 저거 어디 나라 사람이냐? 하고 여러 가지 물으시거든요. 오히려 젊은 층이 안 물어요. 그냥 이러고. 근데 그게 물어보는 게 창피해서 안 물어보는 건가? 왜 그러는 모르겠어요. 거지?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그런가? 우리나라 약간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그냥 당연히 뭐 약간 지키시는 관료원 느낌이어서 그냥 알바생이겠군 이렇게 잘 생각했는데 그 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인 거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받을 텐데. 네, 몇 개월씩 받죠. 그래요? 네. 앞으로 자주 애용해야겠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 그냥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저는 더 되게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질문해도 되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질문 안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글쎄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서. 물어보면 당하시지. 무릎을 당했어. 그래서 보고 났을 때 다 봤어요. 다 보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생겼고 그 그림의 뭐 작품 이름도 작가 이름도 다 이렇게 다 해 놓으면 보고 나서는 뭐 하느냐? 뭐 하세요? 까먹습니다. 까먹죠. 저는 주로 나와서 약간 복기한다고 해야 되나? 뭐가 좋았는지 그리고 그 감상을 적어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잊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복귀하기 전에 또 아트샵을 들려요. 맞아. 그래서 선물 가게를 지나요. 출근을. 아주 이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뭐요? 그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어. 걔 미술관 산업이 미술관 이렇게 통과하면 끝에 선물샵이 나오잖아요. 네. 왜 이렇게 상업화됐냐 미술관 이거에 대한 다큐인데 그 영국에 그래피티 하던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알아 뱅크시. 뱅크시가 만든 영화예요. 오, 진짜? 뱅크시가 만든 다큐예요. 재밌겠다. 오. 네, 한번 보세요. 어. 제가 영화에 다룰 수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봐야겠다. 나 뭔지 알 거. 그 다큐 형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다큐예요. 그죠? 네. 나 그거 들어는 본 것 같아. 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트샵에서 저는 끝나고 나와서 정말 제가 좋았던 작품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작품들은 그 아트웍을 사요. 비싸지 않은 거. 이래서 선물 가게를 짓는구나. 사는 사람이. 왜냐면은 안 사면 저는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엽서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정말 디자인 소품이라던가 제가 좋아했던 작가의 그 시그니처 그 워크가 있어요. 아트 워크가 있는데 그걸 산다던가 그래야 저는 나중에 기억이 남더라고요. 저는 도록을 살 때도 있어요. 맞아요. 저 도록 살 때도 있어요. 저도. 그 이제 나중에 돼서 이거 도록 맞다 이것도 있었지 하고. 그래서 저는 공연장에서 맞아, 나오는 맞아. 카탈로그도 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딱 그러니까 전시라고 좀 그런데 꽂아놓으면 좀 약간 만족스럽고 뭔가 내가 얻은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뮤지컬 보면 왜 도록 5,000원이나 만 원 정도 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왜요? 아니, 표를 내가 13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그거 하나 안 주냐? 파니까?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5,000원 되게 싸다. 음. 보면서 5,000원보다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까지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를 뮤지컬 안 본 사람이 사는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 사람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뭔가 5,000원까지는 그러려 하는데 10,000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너무한 폭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뭐 저는 그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사는 것에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샵에서도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애용을 하죠. 근데 저도 사실 돈 때문에 그런 건데 꼭 그 엽서 같은 거는 솔직히 무료로 많이 배포하잖아요. 아 그래요? 홍보용으로. 홍보용으로 그런 거라도 그러니까 뭐 몇 월 며칠부터 한다 뭐 이런 그런 엽서라도 들고 계시면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면 나 이 전시 봤었지 이런 생각이 나요. 그렇죠. 돈이 있으시면 도록 사시고 없으면 엽서를 막 모으세요. 돌아다니면서. 그 아트샵 개인적으로 저는 국내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중에서 아트샵 제일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이 국립중앙박물관. 맞아. 거기 아트샵이 진짜 좋아.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트샵에 굉장히 팬시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예뻐 심지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김영나 관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은퇴를 하셨지만 김영나 관장님 바뀌고 나서 아트 그 웍에 진짜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인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 사갈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으셔서 그런지 그때부터 조금 많이 그 집중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도부터 관장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때부터 조금 많이 집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새로운 신제품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그거 예뻐요? 사러 방문하게 돼요. 예뻐요. 최근 그 SNS에서 되게 유명했던 게 윤동주의 별. 별의 눈밤. 그 별 유리컵이에요. 유리컵인데 별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시가 이렇게 하얀색 글자로 적혀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아이스 커피를 드신다고 하면 그 글자가 보이게. 그렇죠. 내용물을 부어야 내용물. 글씨가 그렇지 그렇구나. 네,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하얀색 글자라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음. 근데 주스나 아니면 색깔 있는 뭔가를 부었을 때 그게 보여요. 너무 예쁘다. 되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샵을 가서 제가 원하는 작품,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 엽서를 사거나 뭐 작가의 디자인 소품을 사요. 그래서 기억이 남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만의 아트 컬렉션이 제 방에 이제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미술관 가서 엽서도 방에 막 붙여놓고 막 도록 같은 경우도 다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아트샵에 들렸다. 아트샵 들리고 나서 그 범거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복귀를 그러니까 아트샵 갔다가 보통 유럽에 있는 갤러리들이나 이런 그런 그 뮤지엄에는 그 미술관에서는 괜찮은 레스토랑이나
커피숍들이 많아요. 맞아. 거기 또 맛있어. 분위기도 좋고. 아 맞아 미슐랭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밥 먹거나 커피 마시면서 저 적어요. 맞아. 네, 맞아. 왜 맞아. 좋았는지가 정말 그냥 되게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유는 정말 복잡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왜 좋았는지 내가 왜 어떤 게 떠올랐는지 그냥 적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게 커피 한 잔 하는 사람 혹은 밥 먹으면서 혼자 밥 먹으면서 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미술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렇고 왜 사실 미술관 안 가는 사람도 유럽에 여행 갔어. 내가 파리 갔어. 그럼 루브르 가잖아요. 영국 가면 대형박물관 갈 거 아니에요. 뭐 테이트 모던에 가든 가는데 우리가 그래놓고 한국에 있는 데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 그치 네, 맞아.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쉬운데 뭐 근처에 있는 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이라도 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기를 하고 인터넷에 다시 한번 그 작가 찾아보고 그 작품 다시 찾아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느꼈는지 저는 우리나라 N 포털 사이트에서는 안 찾고 그러니까 미국의 G사에서 많이 광고 찾거든요. 주세요. N사에서 주시면 바로 G사 까고.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뭐 카페에서 그렇고 이제는 작품을 인터넷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저도 가끔 저도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제목도 잘 기억 못해서 그냥 스쳐 지나간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이 많은데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도 다시 복기를 해야 조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술 작품 검색할 때마다 사람들이 작가 이름 모르거나 아니면은 작품 이름 몰라서 모르겠다 기억 안 나서 모르겠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양을 들고 있다. 양 들고 있는 여자 이렇게 치잖아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건 남도 이미 그래 궁금해서 이미 물어봤어. 궁금했어. 맞아. 누가 꼭 네이버 지식에 나 먼저 물어봤어.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막 뭐 그 작가 이야기를 하면 맞장구 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작품 이야기도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 또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도 따로 정리하고 브러쉬어도 모아놓고 도록도 모아놓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중에는 누군가하고는 대화의 소재가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의 취향이 생기길 바라면서 나의 취향이 생기길 바라면서 예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맞죠? 네. 예술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답 알려달라고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다고 미리 얘기했어. 그거를 평가하고 본음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작품 하나로 다양하게 정말 커피 마시면서 뭐 술 한잔 하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계속 저는 보면. 미술관에 술 반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파손되는 작품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 전시 그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나네. 그 전시 오프닝? 네. 오프닝 하는 날에는 와인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때 전시 오프닝 때 가시는 건 어때요? 초대받아서?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이렇게 배워도 갈 곳이 없으면 막막할 텐데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미술관도 사실 취향에 따라 그러니까 선호하는 분위기나 좋아하는 컬렉션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초보자라면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나들이 삼아 혹은 산책 삼아서 꼭 가봐야 하는 미술관을 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안 가셔도 되고 그래도 그러니까 귀찮다 안 간다 하더라도 이런 미술관들은 꼭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아두면 좋을 미술관들을 몇 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치나 이런 거는 검색해 보면 되는데 그 맞아. 이름을 모르잖아요. 먼저 첫 번째로 국립현대미술관. 그러니까 서울관하고 과천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과천관은 접근성이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는 않은데 과천관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바로 옆에 대공원이 있어요. 맞아. 저 케이블카 타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의미 없이 케이블카 타고 위로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서 내려오고 난 다음 과천관 가서 보고 그리고 집에 와요. 저는 사실 뭐 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관을 더 자주 가게 돼요. 과천관은 서울관 더 자주 가게 돼서 그러니까 사실 과천관도 좋고 서울관도 좋거든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는 우리나라 현대 작가들 전시도 좋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저녁 9시까지 개방하는데 무료예요.
맞아. 예. 근데 저는 이때 문화가 있는 날. 예, 문화가 아. 있는 날. 근데 그때 저 가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연찮게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에 간 게 아니라 그냥 무료예요. 들어가세요. 몇 시까지 아예 열어요. 무료예요? 네, 아예 무료예요. 영화관은 그래도 돈 내던데. 조금 내죠, 영화관은. 한 그죠? 6,000원인가 해요. 5,000원인가? 반값. 예, 반값. 5,000원, 5,000원.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완전 무료. 완전 좋네. 무료여서. 거기 가야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서 어. 오히려 이때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어서 전시 관람하기 저는 좋더라고요. 여기 서울관에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작품은 없지만 해외여행할 때 그 나라 국립현대미술관은 꼭 가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립미술관에 가보면 그 나라 예술 수준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 예산으로 소장품을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해당 정부가 그러니까 미술을 보는 안목이나 수준을 알 수 있는 곳이 국립미술관, 현대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이 어떻습니까? 아, 그 너무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얘기하면 누가 잡아가요? 미술관 좀 뭐라 했다고. 정부 예산으로 사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뭐 노코멘트. 로 하고 그래서 해외여행 나가시면 조금 국립미술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냥 뭐 가보시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해 드려요. 그 나라의 정말 안목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기 힘든 혼자 전시 보는 남자들 많거든요. 해외에서는. 근데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지 근데? 훈남이라고요? 아무튼 그 갤러리나 패스하실 거죠? 네. 그 여자친구 화장실 간 겁니다. 그건. 그 여자친구 화장실 간 거예요? 네, 혼자 온 게 아닐 거예요. 아니 혼자 아무튼 뭐 혼자 오셔서 아까 저는 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남자분이 혼자 와가지고 작품 혼자 보고 그런 거 보면 좀 보기 좋아가지고 그 해외에 있는 갤러리나 그 전시장 가면 되게 인상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그런 모습 아니면은 그런 미술학도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똑같이 맞아.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너무 멋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번고래님은 어떠세요? 좋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걸 많이 했거든요. 아,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거. 그분 과제였어요. 과제였구나.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길 이러면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가서 그 미술관 안에 반입대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뭐 먹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가방도 너무 커서는 안 돼요. 근데 그림이나 스케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연필이랑 종이는 가능하다. 들고 들어가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은 있지 않아 사진을 못 찍으니까 명목군데 사진을 못 찍어요. 사진을 못 찍으니까 그럼 그리자. 대가 그리고 학생증 있으면은 거의 반값으로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저 아까 연간 회원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제가 처음 끊게 된 게 미국의 뉴욕에 있는 모마 미술관에서 처음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 그 연간 회원권이 있으면 프리패스예요. 그냥 그것만 찍고 들어가면 맞아. 무슨 특별 전시든 뭐든 간에 줄 안 서고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팀버튼 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고요. 근데 앞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 한 6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60명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돈을 쓸 것인가. 그래 돈을 쓰자. 돈을 쓰고 들어가서 보고 유료 회원이 되면 이런 게 좋습니다. 돈 그러니까 최고. 연간 회원권이 있으면 먼저 들어가.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돈이면 다 되는구나. 세상 진짜.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3대 사립미술관이 있어요. 리움, 간송, 호림박물관이라고 해서 3대 그 사립미술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움 미술관은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네. 좋아. 요새 관장님 쫓겨나신 그곳 아닌가요? 사퇴하셨죠? 사퇴하셨죠. 쫓겨났다기보다는 그래서 삼성전자 그룹 회장이었던 이병철의 영문성인 리와 뮤지엄 할 때 um을 따서 만든 미술관이 맞아요. 저 리움이에요. 그래서 리움 미술관인데 삼성문화재단이 만든 사립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다 아시는 그 홍 관장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그 사퇴를 하셨죠. 그래서 이 미술관 자체가 저는 건축이 되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미술관 자체가. 근데 알고 보니까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3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전 세계 미술계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로 각광을 받았대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건축가 3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조화가 아쉽다라는 평을 음.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드림팀 올스타 팀을 만들면은 조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말씀하셨던 세 개 미술관 그 중에서 그나마 리움이 접근성이 가장 좋아요. 그죠. 간성 너무 가기 힘들어. 그리고 안 열어. 문도 안 열고 내가 보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 그래서 어쨌든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사립미술관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기업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술관이 최고의 미술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리움이 가지고 있는 작품 컬렉션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립미술관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그 작품들을 모았는데 국보만 36개, 그러니까 36개, 보물이 9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전시해 놓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조명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그쵸. 분위기, 벽, 약간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보여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예술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릴 텐데 관송미술관이 조선시대 미술품의 총집합체라면 리움은 우리나라 한국예술사 현장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 특별 전시뿐만 아니라 그냥 상설 전시 한번 가셔서 전체적으로 시간 하루 종일 내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혹시 들었다면 정선, 김홍도, 이중섭, 김정희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교과에서 봤던 작가들 작품이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입장료요? 파셔야지. 그래서 이런 그 듣기만 했던 기동령으로 들었던 우리나라 작가들의 그 실제로 보면은 진짜 그 감회가 정말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특별전으로 그래서 하는 것도 되게 볼만하고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서 갔던 미술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컬렉션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미술관이 리움 미술관이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리움에 고려청자가 특히나 많아요. 아 맞아. 그래서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특별전보다는 그 상설 전시 우리나라 작품 소장되어 있는 그 전시를 되게 감탄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컬렉션 좋지만 저는 리움의 단점은 가격인 것 같아요. 입장료가 조금 비싸긴 하죠. 다른 미술관보다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료입니까? 아니 무료는 아니에요. 무료는 이것들이 아니고 안 되겠네. 5,000원으로 입장이 가능해요. 5,000원 입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시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오디오 가이드를 돈 주고 들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디오 가이드는 사실 뭐 설명 없이 그냥 근데 들어도 유명한 작품은 대략 오디오 가이드가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안 유명하거나 현대 작품들은 좀 오디오 가이드가 없으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생각보다 리움 미술관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딱 갔었을 때 오디오 가이드 들으려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냥 전시 설명이 많이 없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초보자들이 가서 딱 작품을 딱 맞닥뜨리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너무 설명이 없으니까 조금 거기다 어려울 수도 있다. 어두워서 설명 그러니까.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움 미술관도 한번 가보시거나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이죠. 이게 미술관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미술관이라고 정의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정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교통은 좀 불편해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또 차가 있으신 분들도 주차 대란도 있고. 근데 하루 정도 산책 삼아서 다녀오기 참 좋은 곳 같아요. 기본 전시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 가서 부담 없이 와도 상관없고 소장 유물만 33만 점. 관람객 수는 그 규모만으로 아시아에서 1위래요. 진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정원도 되게 예뻐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거기서 결혼식 그 사진 찍는 분들도 아, 계시고. 그래 거기서? 네, 그게 봄 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관람객 수는 아시아에서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계적으로는 10위 안에 든대요. 대체 왜 때문에? 그럼 왜 때문에? 그럼 국립중앙박물관이 아까 말씀하신 뮤지엄인 거고 아까 위에 리암은 갤러리인 거고 그런 규모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트 뮤지엄? 근데
갤러리라고 보기에는 리움은 좀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좀 중간 정도 사이즈. 그거 갤러리 사이즈는 제가 뒤에서 다시 또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작품들이 많아요. 국립중앙박물관 엄청난 작품이 많은데 근데 가끔 해외 박물관 협력하는 그 기획 전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보험금 때문에 비싼 게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그냥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걸. 왜냐면 해외여행 가서 그 나라 국립박물관은 가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국립박물관 안 맞아. 가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의 루브르인 거죠. 예, 이제 한국의 루브르, 한국의 대형박물관. 맞아. 어. 한국의 대형박물관. 한국의 대형박물관. 대형박물관에 한국 작품이 더 좋은 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국립중앙박물관도 가보시고 그때 그 번고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아트샵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면서요. 예뻐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예쁜 거 하나 사오시는 것도 좋고 여자분들은 내 소품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은 소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미술관 공사로 동대문 DDP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거든요. 1939년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전형필 선생님이 만든 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전형필 선생님이 호가 간송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간송미술관이라고 부르고 그때 당시 그 전형필 선생님이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였대요. 진짜 돈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그때 일제시대 때 보호하기 위해서 사비로 유물들을 사들였대요. 사들여서 그러니까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에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통 1년 중에서 봄과 가을에 짧게 열고 미술관 규모도 엄청 작고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되게 실망스러운 실망스러워요? 협소해서 협소해서 앞에 칭찬하시는 거 실망스럽게 깜짝 놀랐어. 협소해서 근데 돈은 쓰셨지만 잘못 쓰셨다는. 아니 작품들이 워낙 돈을 잘 써야지 이상한 걸 샀어 이 얘기 아니에요. 너무 작고 그리고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길 줄 서 있잖아요. 맞아. 그래요? 맞아. 네. 그 줄이 막 이상한 산길까지 다 서 있어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다가 한 시간 넘게 서 있다가 들어갔는데 그 냉방도 안 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빼꼼빼꼼 보다가 나는 모르는 동양화 내가 모르는 그런 백자들 보다가 예쁘게 생겼는데 난 정말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오디오 가이드 같은 것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냥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연구 자료 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봄, 가을 두 번밖에 안 열죠? 대체 이해가 안 가. 에어컨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근데 지금 간송미술관이 제2관이 세워질 예정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느 미술관보다 되게 기대가 되고요. 어떤 해외 작품들을 또 가지고 있지 또 기대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선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전형필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안목이 또 이제 해외 전시에도 발휘될까? 그래서 그 후대들이 그 피를 이어받아서 좋은 작품을 가지고 좋은 전시를 할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재개관하면 가는 걸로. DDP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는 중이에요. 네, 계속 하고 있어서 DDP 한번 가보시고 개관하면 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백남준 아트센터. 백남준 왜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계속 유명한 분으로 남아 있어서 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팟캐스트에서 백남준 선생님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백남준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대한민국 예술가의 작품이 있는 곳으로 현대 미술가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제가 사람이고. 아니까. 그래서 왜 유명한지는 모르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왜 유명한 거지? 라는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는 왜 유명한 거지? 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딱히 그는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야.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일반 대중보다도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은 한국 작가라면 백남준, 그러니까 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겠지만 한 번쯤 가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센터 자체보다는 백남준이라는 작가 네임밸류가 더 크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좀 시간이 되시면 그 용인에 있는 그 혹은 기획 전시를 하게 되면은 백남준 아트센터 가셔서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작들이 있나요? 왜 고우박물관 가면 고우 대표작 없잖아요. 근데 대표작들이 사실 다 우리 다른 미술관들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름 달면 이렇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야. 그래서 조금 대표작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진짜 유명한 누가 봐도 아 이거 백남준 작가 작품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알만한 것들은 다 다른 미술관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백남준 선생님 작품은 그냥 봐도 알잖아요. 저거 백남준 TV. TV 막 그래서 백남준 아트센터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갤러리가 우리나라에 좀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해외 갤러리들의 많이 생겼어요. 분점이 생겼어요. 네, 되게 많이 생겼어요. 예. 그게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하여튼 그렇죠. 예. 재밌었던 게 그게 생기게 된 이유가 원래 홍콩에 있다가 그러니까요. 홍콩에서 서울로 온 거예요. 중국 반환되면서? 아니 그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옮긴 게 아니라 그냥 홍콩에도 하나 생기고 지점이 생기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서울도 멀지 않으니까 서울에도 하나 만들까? 그렇게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먼저 스페이스 칸이라고 프랑스, 미국, 독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만든 그 갤러리거든요. 그래서 국내 작가를 해외 소개하고 해외 작가를 국내에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갤러리이기 때문에 해외 신진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볼 수 있는 곳으로 기대가 되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페이스 서울, 페로탱 페이스 갤러리는 가보셨어요? 페로텍은 한국은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페이스 갤러리는 미국의 유명 현대미술 갤러리잖아요. 그래서 페로탱은 프랑스 갤러리이기 때문에 페이스 갤러리의 경우에는 아시아에는 베이징, 홍콩에 이어서 서울이 세 번째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동시대 현대 작품들을 전시하는 최고의 세계적인 갤러리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작품이 이렇게 순회를 순회? 하는 건가요? 요즘? 그게 갤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개하신 갤러리 같은 경우는 그림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갤러리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작가들이 뭐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작가다 그러면 그 자기 갤러리에 어떤 A라는 작가를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에서는 좀 유명한 동양 작가인데 뭐 프랑스나 아니면은 뭐 영국에서 모른다 하면은 B라는 작가를 또 여기다가 소개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거는 이미 유명한 사람들 작품 보는 데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당대의 동시대 동시대 예술가들을 보는 동시대 예술가들 보는 그것도 보는 것도 자기 취향이 생기는 것도 있어 보이잖아요. 동시대 작가 그쵸. 얘기하는 것도. 이게 사실 동시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시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죽은 애들 거 보면 뭐해? 비디오 없어졌는데 요새 쓰지도 않는 그 매체인데. 너무 하시네. 야, 과약하신데? 이런 거 좋은 점이 이건 또 무료예요. 그러니까요. 그쵸. 작품 사지 않을 바에 그냥 가서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서울 가서 이제 뭐 아는 척 하면서 보면 옆에 그 금액도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이 정도 급이구나. 가격 보고. 그래서 그 외에도 개인 갤러리들이 되게 많아요. 럭셔리 갤러리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그 소규모 개인 갤러리 들어가서 작품 감상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갤러리 보이면요 그냥 들어가서 작품 감상하고 나와요. 저도 인사동 같은 데 가면 그죠?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끔씩 가봅니다. 지나가다. 갤러리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서촌이랑 북촌? 북촌. 네. 그쪽 그냥 이렇게 한번 반원으로 그리듯이 그 경복궁 끼고 반원 그리듯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무료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운이 좋으면 갤러리 그 주인장도 만나고 그 작가들도 만나서 맞아. 얘기하고 오기도 하고 저는 그것도 묘미인 것 같거든요. 개인 갤러리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가 그러니까 진짜 작가를 1대1로 제가 대화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그런 거를 즐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전생에 가는 이유. 왜 가세요? 전시장에? 일단 예쁜 거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 무화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 쉬운 전시를 보러 가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쁜 걸 감상하면서 마음을 좀 쉬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미술관을 가는 이유가 저는 가면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하루가 되게 알차게 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뭘 했다. 뭘 했다. 그리고 나는 힐링이 돼. 미술관만 가면.
너무 좋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건 개인 취향이에요. 그저 개인 취향이겠죠. 로댕박물관 정원은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삶을 정말 풍족하게 만든다라는 그 단어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취향도 생기고 예술을 보는 통찰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동시대 미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정서적 만족감도 생기고 그래서 국내 혹은 해외에서 그런 이슈 같은 거 접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삶의 재미를 늘려간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주말에 뭐해? 그러면 나 주중에 잠 못 자가지고 자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 발품 팔아서 한 10,000원 정도 들고 나가가지고 미술관 한번 돌고 작품 하나하나 알아가고 근데 그런 게 저만의 취미가 되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취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미술관 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쁜 사진 찍기도 좋고 인스타에 올라가는 것도 좋고 진짜 삶의 품격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느낌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이 돈 내고 내가 가야 돼? 라고 하시는 저 같은 분들은 사람.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술관들은 뭐 반가격에 한다거나 영화도 반가격에 하고 뭐 무료 개방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 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 24세 이하 및 대학생들 대상으로 문화 패스를 한번 끊어보시면 그리고 예술인 패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학예사,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미술관, 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뭐 이런 예술인 패스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방송 안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잘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패스를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정보만 잘 찾으면은 좀 저렴하게 잘 미술관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듯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전시에 대해서 계속 무무님이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다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전시 가본 척 하기 코너가 교양을 훔치기 위한 사전 작전회의였다면 다음 주 전시 가본 척 하기에서는 실제로 지금 어떤 작가의 무슨 전시가 있고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훔쳐서 여러분들께 드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 마치 가본 척 하기에서는 양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